네, 저는 소개를 받은 아나운서 이창훈이라고 하고요. 목소리가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장에 가게 되면 많은 분들 어딜 가든지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목소리를 들어야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제가 할렐루야를 하면 아멘으로 환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셔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한번 지목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 왼쪽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네, 제 경쟁 붙이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경쟁이 임하는 것처럼 너무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천에 왔습니다. 서울보다 조금은 날씨가 살짝은 뭐라고 할까요? 좀 쌀쌀하죠? 쌀쌀하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따뜻할 거라는 이 기대감과 또 많은 분들의 듣는 모습 그리고 호응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 또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의 생수가 또 은혜의 따뜻한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흘러넘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 친구가 아나운서가 맞아?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아나운서가 맞는지 아닌지를 잠시 여러분들 앞에서 검증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아나운서 맞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뉴스 한 꼭지를 준비했거든요. 뉴스를 했을 때 아나운서 같구나 라고 여겨지시면 박수를 보내주시고요. 아나운서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뒤돌아주시면 됩니다. 뉴스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윤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장애학생의 사회참여꿈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수학교의 자유학년제는 내년 100개 학교에서 오는 2022년 139개 학교로 장애맞춤 직업 탐색 프로그램은 40개 학교에서 184개 학교로 늘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들으니까 아나운서 이게 같긴 하구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8년째 이제 아나운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또 장애인으로 최초로 아나운서가 돼서 방송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시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주로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하는 말의 큰 테마는 어둠은 어둠이다 라는 말입니다. 모두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어둠은 어둠이다. 어둠은 어둠이다. 사실 이게 문장으로서 구성이 되지 않죠. 어떻게 어둠이 어둠이 될 수 있을까? 어둠은 실패가 아닐까? 어둠은 장벽이 아닐까? 또 어둠은 실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을 할지 도대체 어떤 얘기일까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태어난 곳이 경상남도 진주인데요. 저희 가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진주하면 그 약간 좀 양반들이 거하는 그런 좀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좀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도시고요. 양반의 도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 가족 구성원은 제 위로 누나가 셋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낳게 하기 위해서 누나 셋 뭐 그랬던 거죠. 부모님이 이제 결국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들을 낳았으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딸 셋을 낳고 정말 어렵게 만든 그리고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7개월 때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제가 빛이었겠죠? 아무래도 이 아이들을 잘 키웠으면 좋겠다, 잘 키우고 싶다라는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7개월 때 뇌수막염으로 인한 후유증, 그 후유증으로 아예 빛을 잃은, 눈이 감긴
이제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다. 어머니는 어둠은 실패다. 어둠은 슬픔이다. 라고 느끼셨을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하고 계시던 미용실의 어떤 일들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뒷전으로 하고 이 아이에게 다시금 빛을 찾아주기 위한 이제 기나긴 여행을 떠나십니다. 의사가 냉정하게 말을 했어요. 이 아이는 진짜 이제 완전히 실명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고요. 그 이후에는 온갖 종교 단체를 섭렵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굿을 먼저 했어요. 집에서. 집에 있던 돈, 뭐 부적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서 굿도 하는 작업들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진주에는 근처에 그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에 어떤 분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었냐면 소위 축지법을 쓴다고 알려진 도사분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가 그분을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쿨하게 이 아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기하죠? 어떻게 타종교인이 교회 전도 프락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대요. 근데 교회 목사님 더 쿨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이소 이랬대요. 저희 목사님 되게 쿨하죠. 이렇게 다들 왜 저를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낫게 하겠다는 것이 없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안 가본 곳 없이 갔었다고 합니다. 저를 데리고서 뭐 유명하다면 유명한 곳을 많이 갔었는데 제가 그 2년 중에 포천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아까 영상에 살짝 나왔었는데 제가 4살쯤이었나 봐요. 포천에 여기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그곳! 할렐루야 기도.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기도원에 어머니가 저를 한 달 동안 맡겨뒀다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포천은 포천인가 봐요. 다른 교회 다른 데 가면요 그래? 이런 느낌이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 온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포천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왼쪽 이마가 진짜로 그 원장이라는 분이 도구로 진짜 그거 내렸어요. 진짜 실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누가 저를 만지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이런 만지는 건 또 찢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웠던 시간을 제가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입장에서 다급했죠. 이 아이의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테니까. 그건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진주에서 포천까지 와서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정말 심각하게 겪었지만 어머니는 결국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1절과 2절을 읽을 테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이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명쾌하죠. 그 명쾌했답니다. 어머니는 이때까지 어머니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선조의 누군가의 잘못으로 제가 안 보이게 됐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장애가
불편함이, 어둠이 누군가의 부주의함,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제자들의 물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No, 그렇지 않아. 누구의 죄란,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어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근본적으로 답을 던지신 거예요. 이 아이가 어둡다고 여겨지신 너희를 No, 어두운 게 아니다. 실제하는 빛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만드셨다 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둠이 있다면 그 질문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계속 수없이 물었던, 제자들처럼 물었던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결론에 다다른 이후에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제 눈을 낫기 위한 작업들은 멈추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는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의 조언에 따라서 저를 가르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죠.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통해 얻은 해답을 통해서 새로운 길, 새로운 비추를 향해서 나아가는 어머니의 결단. 저는 이 결단을 매우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결단하지 않고 말씀이 그 어머니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래도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고 무언가를 그대로 그냥 어둠에 잠식되어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님은 빛을 발견했지만 저는 뭣도 모르고 진주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이 저는 서울로 와 있었어요. 누군가의 결정, 어머니의 결정은 저에겐 큰 어려움을 낳게 합니다. 8살 때 전 서울로 왔습니다. 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여러분과 떨어져서 저기 먼 타지에 있다. 밤이 넘어가십니까? 잠이 오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그런 결정을 어머니는 어쨌든 나름대로의 가치 때문에 이해했지만 제 입장은 너무 힘들었어요. 세 가지가 힘들더라고요. 첫째, 언어의 다름. 딱 서울 오니까 친구들이 안녕,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늦게 하더라고요. 어디서 왔니? 안녕, 너 어디서 왔어? 내 진주에서 왔다 카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들 막 깔깔 웃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래. 다시 한번. 왜 이걸 또 시켜? 무한하게. 네. 진주에서 왔다 카이 하니까 애들이 막 깔깔 웃는 거예요. 왜 쟤랑 말투가 다를까? 두 번째, 음식 문화의 다름. 여러분들 순대 드시잖아요. 뭐에 찍어 드세요? 소금. 대부분 소금에 찍어 드시죠. 경상도는요, 그렇죠. 뭐 막창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고추장 이런 된장 이런 거 찍어 먹거든요. 너무 짠데 어떻게 소금에 찍어 먹지? 그리고 이 남도 음식 같은 경우는 좀 김치가 되게 젓갈이 풍부해가지고 맛있어요. 갓 담은 김치는. 그래서 서울에 처음 먹은 김치는 배추 스프인 줄 알았어요. 배추를. 너무 싱거워가지고 김치 맞냐고 어렸을 때 짠 김치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식 문화의 다름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건장하잖아요. 그때는 골골 알았습니다. 음식이 안 맞아서. 또 하나의 다름이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지나면 친구들은 안녕, 어디 가는데? 어디 가노? 나 집에 갔다 올게.
주말에 친구들은 집에 갔다 오는데 저는 귀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 다 아시죠? 지금이야 뭐 KTX를 타고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멉니다. 진짜 멀어요. 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한 번 더 뇌속마음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저에게는 부모님과의 떨어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처들,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저를 매우 힘들게 했던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랬지만 아까 영상에 나왔었던 것처럼 친구들과의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은 또 잘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니까 적응하고 또 선생님들이 다양한 지도 방법을 통해서 적응하게 되고 음악이라는 것들을 또 활용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음악을 통해서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또 우정,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미있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낯설미 익숙함으로 저도 이제는 순대가 소금에 찍어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시간들 어머니가 전화 오면 어머나 바쁘다 끊자라고 할 정도의 배포가 생길 정도로 조금 더 서울 사람이 가까워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적응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알게 되더라고요. 낯설매에서 오는 공포가 아니라 편안함에서 오는 익숙함으로 바뀌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결심이 어머니가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향했더니 제 안에도 그 빛이 임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테마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많은 좀 시간을 쭉 뛰어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맞죠?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을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방송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연예인, 그러니까 방송에 등장하는 지금으로 치면 유재석 씨, 강호동 씨 같은 그런 멋진 MC들을 통해서 방송에 대한 매력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한 분들은 손석희 사장님을 비롯해서 아나운서들, 뉴스를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아나운서의 멋진 분들이 많구나. 정말 정제된 말투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구나. 이걸 통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또 하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들과 다른 케이스. 스포츠 중계를 들으면서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한 4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5학년 때쯤이었나. 기숙사에 이제 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방에서 어떤 형은 소리를 지르고 어떤 형은 울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이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야? 이게? 넘어갑니다. 애들 대성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형들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야구 중계였습니다. 안 보는데 어떻게 야구를 듣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야구 경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지 않아도 야구는 시간이 좀 있어요. 공을 던질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 시작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 던질 때의 소리 그리고 그 캐스터, 아나운서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야구를 정말 좋아해요. 그 야구 경기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는 형들 너무 시끄럽다, 심하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축구에서 슛! 할 때 긴장하잖아요. 그다음에 꼴 하면 더 긴장하고 하면 여러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포츠 중계가 나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매력 때문에 제가 방송의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스포츠 중계를 꿈꿀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송이라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령 행사를 진행하면서 내 목소리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제 목소리 매력적이죠.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목소리 또 좋은데 그런데 아무도 어떤 시각장애인도 어떤 장애인 선배들도 아나운서로 도전한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꿈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앵커가 돼야겠다, 방송을 해야겠다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 어머니는 저를 목회자가 되라라고 하셨대요.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인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회복지를 통해서 나를 비롯해서 약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향들을 설정해보자. 약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사회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부터 6년간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이제 막상 이제 곧 대학원 지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KBS에서 장애인과 동행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처음으로 장애인 앵커를 뽑겠다라는 공고를 내게 돼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라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해봐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해볼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째, 그래, 한번 해서 나쁠 거 없잖아? 한번 도전해보자. 두 번째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했어요. 내가 KBS 앵커 시험 쳐서 한번 자랑할 정도만 해도 되겠다. 그 두 가지 마음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대학교 4학년 때쯤 어떤 형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방송이라는 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본을 써보고요, 또 멘트를 해보고요, 또 음악을 한번 음악을 또 틀어보기도 하는 엔지니어 역할도 해보고요. 그런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방송이 이런 매력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가능성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 마음이 들면서 한번 좀 도전해봐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1차 시험은 서류 접수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썼어요. 방송을 하고 싶은 이유 쭉 쓰고 1차 통과. 그래서 제가 30명 안에 들어갔어요. 30명 안에. 근데 30명 안에 들어갔는데 30명이 해야 될 과업은 분장을 하고 와서 뉴스를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번도 아나운서들은 대체로 학원을 다녀요. 학원에 가서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데, 저 학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촉박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케이. 나는 누구보다도 잘 들려주는 귀가 있다. 그래서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뉴스들을 쭉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 점자를 읽어보고 다운받아서 녹음해보고 들려주고. 친구들이 듣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느끼하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너 느끼한 것 같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격려해주지 않고. 그러나 꿋꿋이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 앵커는 아시다시피 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꼴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방송을 할까, 브라운관에 나올 수 있을까. 이때는 어머니 찬스, 엄마 찬스를 써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어머니 미용실을 하십니다. 진주에 계신 어머니를 불러 올려서 어머니가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에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그 모습을 가지고 30명 안에 들어가서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게 장점이면 장점인데, 제가 뵈는 게 없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는지 인자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명확하게, 사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졸고 있는, 조심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참 강점이구나, 나에게.
편안하게 내가 준비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건 장점이구나. 쫄지 않는 게 나의 장점이구나. 그래서 다행히도 3차 최종 면접 10명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 자발적인 박수 맞죠? 30명 안에 10명 안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두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 마음은 내가 자랑할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인 거예요. 10명 안에 드니까 진짜 그때는 좀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되는 게 아닐까? 되면 좋겠다. 되면 엄청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역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점은 확실히 그 쫄지 않는다는 강점을 갖고 열심히 읽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0명 면접 안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어떤 환경적인 요소 보이지 않음도 있겠지만 뒤에서 저를 돕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교우들의 마음들도 아무래도 같이 이게 그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인해서 어쨌든 쫄지 않고 떨지 않고 뉴스를 한 결과 제가 대한민국 첫 장인 앵커가 됐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얼굴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네요. 네, 그 일이 참 너무나 그 이후에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좀 이해 가시죠? 어머니는 제가 안 보이면서 진짜로 이 어둠에 이런 부분이 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바른 결정이 또 다른 결과를 또 낳았던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가 참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나운서 생활을 했고 1년 3개월 정도 방송을 일을 했습니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방송이라는 건 좀 만만치 않은 작업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현장에서 박수를 쳐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방송국에는요. 그냥 비 꽂으면 스타트, 인, 큐 이거면 끝이에요. 큐면 끝입니다. 큐면 생방송이라는 건 내가 틀리든 말든 쭉 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방송을 굉장히 재밌게 잘했는데 둘째 날 떨다 보니까 막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처음은 좀 실망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너무 안타깝다. 너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자책감이 드는 반면 한편으로는 오케이, 나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 나는 한 번도 아나운서 학원에서 테스트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아나운서 합격하고 나서 3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쳤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자.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오늘 6개 틀렸다면 내일은 5개만 틀리자. 이런 식으로 저의 스스로를 인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목표를 작게 제시하면서 나아갔더니 6개월 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분이 장훈아, 나 처음에는 뉴스 할 때 나 너무 떨렸어. 틀릴까 봐 떨렸어. 그런데 지금은 네가 하는 뉴스가 들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손을 막 움직이는 것만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이 들린다고 해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나운서는, 앵커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자막과 그리고 뒤에 있는 화면과 결합이 돼서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아나운서, 앵커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들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기분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나운서로서 조금씩 그 면모를 갖추어 갈 수 있고 갖추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1년 3개월 정도를 KBS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서는 이창훈의 마주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KBS 3라디오와 요즘에도 다양한 방송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 만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월요일 1시마다 제가 KBS 3라디오가 있습니다. KBS 3라디오에서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방송에 이창훈의 행복뉴스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코너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안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누가 누군가의 범죄와 관련된 뉴스, 정치인의 비리, 공방 이런 뉴스가 많은데,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좋은 미담 뉴스들을 좀 전달해야겠다라고 해서 매주 이창훈의 행복뉴스라는 코너로 많은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그늘진 곳만 뉴스가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빛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월요일 낮 1시 이후에 KBS 3라디오, 좀 찾기 어렵습니다만 중파 1134kHz 3라디오를 들어주셔서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도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과연 진짜 빛을 어떻게 만났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성장하고 방송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는 학교는 미션스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고 나눔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찬양이 끊기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닐 때 재미로, 즐거움으로 다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알았죠. 저는 성경 동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그런 싸움들 재밌잖아요. 성경 동화를 들으면 입체적이더라고요. 삼손 이야기 이런 것들. 성경은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동화 같은 구석들이 많네라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초, 중, 고등학교를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 아니면 종교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다녔습니다. 그 다니면서 제가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하고 또 진행도 하고 연주하고 이런 활동들을 좋아해서 교회 생활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학교를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갑니다. 학교 역시 미션스쿨이죠. 그래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